네, 본격적인 대선전에 접어들면서 난로가 뜨거워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공약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종 후보들에 대해서 각종 검증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 또 공약을 알리는데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도 더욱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그 문 후보는 오늘 그 부산, 울산, 경남직을 찾았습니다. 창원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 통신비를 또 폐지해서 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소외계층에 돌려주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폈고요. 경남의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또 부산에 가서는 북한 재개발에 대한 공약을 폈습니다. 생활 밀착형 또 지역 맞춤형 공약을 폈다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은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중소 또 벤처기업들을 우선 키워서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전국에 또 초등학교의 그 병설 유치원을 6,000개 학급 이상 그 추가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유치원 교육 공약들도 내놨습니다. 네. 특히 그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문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역점을 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후보와 좀 다른 부분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바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오늘 5+5 긴급 안보 비상회의 제안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5+5 이렇게 얘기하면 국회의장이 주재를 하고 또 5개 당의 그 대표와 대선 주자가 참여하는 그 긴급 안보 비상회의를 열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지역 일정을 마치고 급히 이제 상경을 해서 이제 서울에서 안보 회의도 주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관련해서 지금 한반도 위기설이 이제 돌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당에서 싸우지 말고 잘 대처하고 협력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 한반도 위기설에 있어서 안보 이슈로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하려는 행보로 지금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안보를 내세우면서 그 중도 혹은 보수층에 대한 외연을 좀 확대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 도발을 이제 계속할 것이라는 그 경우 그런 가정 아래에 있어서 약간의 입장 변화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배치를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당의 그 대선 후보들은 다 거부를 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이 불안하게 하지 마라. 왜 그런 비상회의를 하자고 하냐. 불안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준표 또 유승민 후보도 모두 정치 쇼다. 아니면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지금 거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 이런 이런 테이블이 현실화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딸 재산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어 왔는데 오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고요. 네, 이런 네거티브 혹은 이제 검증 의혹이 계속 이제 불거지니까 이제 오늘 이제 작정하고 아마 얘기를 한 모양했습니다. 이제 재산 내역을 전격 공개를 했는데요. 안 후보 측의 손금주 수석 대변인이 이제 이야기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딸 그 서리 씨 재산이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서 1억 1,200만 원이고 또 2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 한 대가 있다.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또 2014년부터 그 독립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재산 고지를 하지 않아서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일축을 했거든요. 그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이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인데 사실상 지금 이 더 이상 확산된다면 이게 짧은 대선에 어찌 보면 그 자칫 표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제 확실히 마무리하자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 밖에도 그 딸 서리 씨에 대한 원정 출산설이라든지 미국 국적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도 오늘 안보 이슈 부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제 워낙 그 안보 이슈를 부각하면서 보수층 공략을 이제 하고 있는 후보인데 이른바 4월 위기설, 한반도 위기설을 등에 업고 자신이 안보 후보임을 오늘 강조하는 이제 행보를 폈습니다. 오늘 그 파주 판문점하고 임진각을 방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좌파 정권 1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핵 사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상무특별대표를 만나서 이제 한반도 사드 배치와 또 그 전술핵 재배치를 공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핵 사태에 대한 그 중국 정부의 책임론도 거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에 따라서 그 대선의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 탄핵 그 국면에서
안보 대선으로 조금 바꾸려는 전략으로 풀이했는데 이를 통해 방황하는 그 교수의 표심, 그러니까 뭐 일부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심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승민 후보는 또 티키를 찾았네요.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보궐선거 이제 지원 차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지방 일정을 그 영남권을 공략하는 쓰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 이제 세 번째 그 영남 지역을 찾은 것인데 이를 통해서 지금 내가 보수의 적자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을 이렇게 확고히 한 다음에 외연을 넓히자라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아마 시간을 쪼개서 자주 이쪽에 얼굴을 비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양강구도 형성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유승민 이 두 후보 단일화 가능성 여전히 희박한가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그 양강 구도로 재편되면서 그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나머지 뭐 홍준표 후보라든지 그 유승민 후보에서 단일화 협상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양강 구도가 되면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제 판단이 서면서 그 굉장히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층에서 그런 물밑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도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입장은 갈리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입장은 갈리고 있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른정당과 함께 가야 한다. 뭐 일부 새누리당도 껴안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선 후보로 있을 때 그 바른정당이 증발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박 메시지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그 바른정당은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이제 그 언젠가 민심은 바로 잡힐 거다 하면서 유승민 후보가 완주 의지를 다졌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접점을 찾기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접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데에서는 그 이제 양당이 합병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면 후보 입장에서 그 정치적 타격도 물론 있겠지만 그 대선 이후에 그 당권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내밀하게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